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별 이유는 없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엄청난 악재가 터진 건 아닌데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서 조금 디테일하게 체크를 드리는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이나 SK 하이닉스를 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영상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더라도 꼭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항상 기사만 보고 뻔한 얘기하거나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결국에는 내용에 대한 결실이 없는 그런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시간만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 같은 시간, 소중한 시간을 항상 아끼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중요한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까지 항상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그리고 앞으로도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서 다른 영상을 보실 때도 비교해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정보만 제대로 잘 걸러서 듣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국내 시장 코스피 시가총액 2위 기업이 8%가량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개별적인 악재가 뭐 터진 게 아니라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공급 과잉으로 HBM 가격이 하락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우려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SK 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모멘텀만큼은 최고예요. 지금도 최고지만 앞으로도 최고일 겁니다. 왜냐?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의 기술인 HBM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HBM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HBM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70%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HBM에 대한 점유율은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 수요가 그만큼 많고 거기에 대한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 사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HBM이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는 쉽게 말씀드리면 설계자입니다. 이러한 거를 만들어서 이런 반도체를 생산을 할 것이다. 근데 이런 식에 대한 설계 도면이 있으니까 너네들 이런 거 좀 만들어줘 라고 이제 설계도를 주는 게 팹리스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팹리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설계도를 받아서 생산을 하는 게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적으로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게 D램 쪽으로는 SK 하이닉스고요. 그리고 GPU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는 TSMC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쉽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엔비디아가 일단은 GPU를 만들어서 판매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제 AI를 학습을 시키는데 똑똑해지는 원인을 우리가 오픈 AI가 개발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GPU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산 속도가 빨라지니까 생각을 하는 AI가 학습 능력이 굉장히 월등하게 좋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챗 GPT를 만들면서 H백을 한 10만 장을 넘게 썼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똑똑한 AI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I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크게 가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기업의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GPU를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H백이 아니라 A백이요. 그리고 나서 A백 다음 모델인 H백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 이제 XAI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러면 20만 장 쓰겠다 이런 식으로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A100, H백 다음 모델인 블랙웰까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거는 다 GPU입니다. GPU는 뭐죠? 시스템 반도체예요. 그래서 여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설계도를 누구한테 주고 있다? TSMC가 받아서 파운드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에 대한 점유율 전 세계 60%는 TSMC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력이라든지 기술력은 TSMC가 최고예요.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가 D램 시장에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인데 D램만 봤을 때는 전 세계 점유율 70%를 한국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0%의 절반 정도는 삼성전자, 나머지 절반 정도는 SK 하이닉스. 근데 이번에 10년 만에 이 D램에 대한 점유율 시장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꼈다라는 좀 역사적인 그런 모멘텀까지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향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D램 시장은 한국이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이 HBM 여기에 대한 발주를 한국한테 맡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HBM을 만들고 있는 게 누구다?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 점유율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삼성전자랑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같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압도적으로 SK 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생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GPU 앞에 말씀드렸던 GPU가 한 개가 사용이 되면은 이 밑에 HBM 한 6개가 붙어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GPU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데이터를 저장해서 연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GPU 밑에다가 HBM을 한 6개에서 5개 정도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GPU 블랙웰이든 H100이든 A100이든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하게 HBM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블랙웰도 계속해서 선구매 주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공급 과잉이 나타난다라는 쓸데없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밀렸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가 봤을 때 업황 자체가 그렇게 가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최강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HBM3 2를 넘어서 HBM4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꺾일 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사 때문에 심리적인 요소로 세론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래 가진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보게 되면은 여기서 공매도 잔고가 2378억 정도가 쌓여 있어요. 그렇게 시가총액 대비해서 엄청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이 공매도 금액 대부분에 대한 포지션이 외국인들이 많이 칩니다. 이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쌓아놓고 나서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중립 하향 리포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매도 리포트거든요. 이 매도 리포트 때려놓고 나서 세론 만들어졌을 때 공매도로 단타를 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거를 길게 끌고 갈 수가 없는 게 워낙 추세가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이슈가 나온 게 엔비디아가 중국한테 H20을 또 판매할 수 있게끔 미국에서 승인이 됐어요. 이것도 GPU입니다. 중국을 위해서 만든 개량된 GPU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GPU에도 마찬가지로 HBM에 대한 3나 HBM 3E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H20이 판매가 많이 되면은 HBM 많이 찍어내서 많이 팔 수가 있겠죠. 당연히 실적에 대한 수혜입니다. 근데 요 기사 때문에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니까 골드만삭스가 쓸데없이 그렇게 매도 리포트 같은 중립 리포트를 얘기를 하면서 공급 과잉이다 이런 얘기하고 심리적으로 잠깐 밀리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SK하이닉스 떨어지면 사야지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여기 이 추세가 조금 더 밀려가지고 25만원대 여기까지 오면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사신 분들도 여기 내려왔을 때 장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D램 점유율을 역전을 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삼성전자에 대한 점유율을 역전할 정도로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성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에 대한 1위를 탈환할 수 있는 시기가 요 시기지 않을까. 올해가 바로 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근데 앞으로 지금부터에 대한 방향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5년에서 10년 뒤를 바라봤을 때 그때는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지 않을까, 달성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텔이랑 엔비디아. 인텔은 CPU에 대한 대장주였습니다.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중앙처리 장치인 CPU가 당연히 유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CPU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인텔은 당연히 2010년도까지는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훨씬 더 높았어요.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는 뭐 하는 회사죠? GPU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으로 연산 속도가 빠르게끔 진행을 하는 그런 고성능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있는 GPU는 수요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인텔이 대장이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비트코인 채굴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성능 컴퓨터 사양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고 연산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시대가 계속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컴퓨터가 아니라 AI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GPU가 어마무시하게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가 누구죠? 엔비디아입니다. 인텔은 이제 추격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역전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뒤늦게 인텔도 GPU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먼저 치고 간 엔비디아에 대한 기술력을 이기긴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시가총액 1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걸 한국에 대입해서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를 된 이유가 낸드 플래시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비휘발성 메모리를 최초로 개발을 한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원래는 기존에 있었던 기술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전력 공급이 끊기면 우리가 저장됐던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전원을 끄면 데이터가 초기화되고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될 수 있게 전력 공급이 끊기더라도 메모리가 날아가지 않도록 개발을 한 게 바로 낸드 플래시고, 이 낸드 플래시를 개발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모든 메모리가 필요한 전자기기에는 낸드 플래시가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걸 개발한 삼성전자가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기 시작을 하고 한국에서 시가총액 1위를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역전할 수가 없었어요. 앞전에 CPU랑 비슷하죠. 근데 지금에 대한 모멘텀으로 D램은 낸드 플래시보다 뭐에 포커스가 만들어지고 있죠? HBM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엔비디아는 GPU에 대한 수요가 없어도 GPU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성수기를 보낸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포기한 HBM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에 대한 기술력은 얘가 최고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GPU를 개발해서 이번에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 밑에 붙이는 D램이 HBM이 딱 맞는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너네 HBM을 우리가 쓸게. 우리 A100 H100 여기 밑에다가 붙일 수 있게끔 HBM을 좀 만들어서 납품해줘 하니까 HBM 뭐 3부터 해서 HBM 3E 요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불티나게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과거에 인텔이고 그리고 SK는 과거에 엔비디아면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CPU가 GPU를 이겼던 것처럼 HBM이 낸드 플래시를 이기겠죠.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SK 하이닉스는 지금 요거 떨어졌다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막 앞으로는 못 올라간다, 6만 전자에서 영원히 머무를 거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상승에 대한 추세는 앞으로도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할 수가 있다, 시대에 대한 흐름이 그렇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계속해서 살려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기억을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는 인사이트가 학습이 잘 되셨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납득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추가 정보 신청을 하셔서 좀 더 디테일한 시장에 대한 전략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 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 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